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남국 코인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우 코인 매각 자금이 지난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강력한 경고, 일정 후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가희 씨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네. 뭐 아직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네. 검찰이 서훈, 박지원 전 두 전직 국정원장에 네.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금 벌였어요. 자택에 대해서. 네. 그동안은 뭐 서해 피격 사건이라든가 납부거부 강제 북송 사건, 네. 이것과 관련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뭐 특혜 채용 비리, 네. 뭐 특혜 채용할 게 국정원에 뭐 있습니까? 그동안에 박지원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격 사건하고 납부거부 강제 송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예. 지금 오늘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서훈 국정원장 있을 때 그 산하에 국정원 산하에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산하단체. 예. 거기에 그 조모 씨라는 사람이 거기에 책임자로 갔는데 지난번에 우리 방송도 몇 번 해줬어요. 여러 차례 했죠. 여성 밤새 술판 벌어지고 예. 뭐 그 업소 여성들 들락거리고 예, 뭐 그렇게. 동네에서도 소문 날 정도로 그 거의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국가안보를 연구하는 전략연구원이 아니라 거의 룸사롱 그 분소 아지트처럼 이렇게 했어요. 뭐 예. 여자들이 자고 나가서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서울경찰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박지원하고 서훈 자택을 압수수색한 거죠. 아, 검찰이 아니고 경찰에서 경찰입니다. 했구만요. 네, 서울경찰청. 네.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은 낙하산으로 네. 내려와 가지고 네. 서훈 전 국정원장의 비호 아래 거기 뭐 연구원 부원장인가까지 예. 올라갔지요. 예, 예. 그러면서 사실 연구원이면은 거기도 보안 지역이거든요. 아유, 국정원 산하인데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보안 시설이에요. 거기를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래요. 예, 그런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예. 그러니까 밤새 술판 벌어지고 그 1급 보안 그 지역에서 그 행패를 부리고 국가 돈 마구 쓰고 유흥업소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겁니다. 뭐 서훈은 그렇다 하고 또 박지원 전 네. 국정원장도 그분도 뭐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직원들을 좀 측근들을 특채를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박지원이 아니죠. 네. 지금 아직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예, 압수수색 한다는 이런 정도만은 전달을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예,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또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지금 아마 김어준 방송에 네. 출연한 이후 네. 강원도로 이렇게 잠적을 해버렸죠. 네. 잠수를 탔다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고는 강감무소식인데 지금 남부지검에서 김남국 코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팔을 걷어붙인 모양이에요. 네. 수사 인력도 2배로 늘려가지고 네. 이 증권 이런 관련 코인 관련 네. 아주 베테랑들을 전부 모은 모양입니다. 네. 지금 뭐 김남국이가 60억 원이 넘는 위믹스 코인을 보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대선 때 입출금 내역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수사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검찰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정치권이라는 게 공범분이 더 있습니까? 김남국은 도둑고양이처럼 도망다녀요. 쪽제비 예. 같아요. 쪽제비. 어딘가 뭔가 다니는 거는 같은데 보이질 않아. 예. 뭐 어떨 때 보면 새벽에 영화 요새 뭐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다가 새벽까지 보면은 바퀴벌레가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김남구가 그거래요. 꼴이죠. 어디에는 있는 거 외국은 안 나갔대요. 아니 근데 지금 흔적이 나오는 게 예. 21일 밤 예. 11시에 그 예. 클리앙이라고 예. 주로 친야 성향의 그렇죠. 커뮤니티 예. 거기 또 들어와 가지고 예. 정치 관련 게시물 보고 공감하고 그렇죠. 팍팍 눌러주고 23일 오후 2시 10분까지 예. 또 거기에도 또 들어온 걸로 나타나서 뭐 신변의 안전은 아주 확실히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옆에 보좌관이 힘께나 쓰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본인이 소상하게 밝히면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예. 본인이 도망 다니고 이재명은 또 측근이니까 더 비호하고 있어요. 예, 예. 또 탈당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하고 짰다고 해봐야죠. 짰다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어요. 뭐 탈당해버렸으니까 뭐 우리 당 아니다 이거죠. 뒷문 딱 열어준 거 그렇죠. 아닙니까? 또 국회 윤리특위에 해부됐는데 국회 윤리특위가 우리나라에 생긴 지가 32년 됐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한 번도 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징계가 4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과봐 해라. 사과, 그리고 뭐 출석 정지 뭐 30일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경고도 있고. 그렇죠. 마지막에 하는 게 제명인데 제명인데. 제명이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제명. 돼지가 여태가 32년간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조사 기간을 80일간 늘릴 수 있어요. 예. 한 3개월간 늘린 거 조사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태영호랑 같이 하자고 그렇죠. 그런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타기하고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할 때는 검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검찰. 검찰이 지금 어떻게 보면 김남국의 범죄 사실은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무상 취득했느냐, 네. 에어드롭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거를 이제 김남국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어제 그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해서 같은 민주당 출신끼리 얘기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네. 김종민 의원이 이거 입법 로비가 있었다. 위믹스 관계자가 국회 12번인가 14번인가 14번 왔었죠. 예. 그리고 에어드롭을 제안했다. 에어드롭이 말이 고상해서 에어드롭이지 공짜로 주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주는 것은 한 10개 뭐 이렇게 주고 국회의원들 로비용은 그냥 10만 개 막 이렇게 그렇죠. 거액으로 줘버린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을 준다 그러면 견본품에서 조그마한 새끼손가락 많은 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일반인들한테 막 주잖아요. 그렇죠. 나눠주죠. 근데 뭐 크게 주면 그건 문제가 되잖아요. 박스로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김남국이가 자기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 P2E라고 게임을 하면서 돈벌이 하는 거 이걸 입법하려고 위믹스에서 로비를 많이 했거든요. 김남국이도 코인 41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P2E 이 게임 이 P2E가 15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르기만 하면 그냥 떼돈 그렇죠. 버는 이 자체도 범죄예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도 인정을 했지만 이거 공짜로 무상 취득한 거 이게 본인은 뭐 범죄 아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없는 게 공짜하고 비밀하고 정답입니다. 예. 예, 어떻게 김남국이가 뭐가 이쁘다고 공짜로 줘요?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하나는 사전 정보 취득했느냐. 이것도 범죄가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게 상장 전후에 지금 라부텍스라는 데서 그 작년 5월 6일 날 빗썸의 상장 때 6만 5천 원 했거든요. 예. 그 한 달 전에 그 4만 원대 하던 게 거의 5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정보 없이 어떻게 매매를 하겠어요. 예. 그게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작전 세력하고 짜고 하는 통정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전 정보 취득을 해서 이거 또 중대한 어떻게 보면은 범죄라고도 볼 수 있죠. 예.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 게 검찰에서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금 세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무렵에 이게 대선 무렵에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이는 전번에 뭐
한 4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 ATM기에서 뽑았다는 뭐 거예요. 440만 지금 나온 것만 해도 2억 5천만 원이 나왔어요. ATM기에서 뭐 이렇게 뽑은 것은 네. 계좌가 달라요. 그건 국민은행급 모양이에요. 네. 이건 이제 코인하고 네. 연결된 계좌예요. 네. 자기만 딱 갖고 그렇죠. 있는 비밀 계좌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한 10억 원 규모가 왔다 갔다 한 거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지금 무상취득, 사전정보, 자금 세탁. 이 자금 세탁은 대선 자금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들여다 보겠다는 거죠. 그 2억 5천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거는 지금 검찰에서 네.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뭐 지금 네. 대선 자금이랄까 현금화한 게 한 30억 된다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드러난 게 2억 5천인데 예. 현금으로 장롱에다 두었나요? 정릉에다 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대선 자금으로 이렇게 또 이재명이가 돈을 많이 뜯었잖아요. 네. 대장동에서도 뜯고 뭐 성남 FC에서도 뜯고 백현동에서도 뜯고 뭐 하다못해 법인카드로 초밥 와리깡에서도 뜯고 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한테 상납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예, 수행 단장이고 그렇죠. 예. 더군다나 P2E 예. 이걸 이재명이가 그냥 합법화 하겠다고 그렇죠. 전 국민한테 예. 코인 나눠주겠다, 예. 가상화폐 나눠주겠다 공약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전 국민한테 저게 마약 나눠주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그냥 이재명이가 P2E 가상화폐에 대해서 뭘 이렇게 알겠어요.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도 뭐 저 해양 방산 주식 투자는 했죠. 예. 예? 그렇지만 가상화폐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거를 주로 김남국이가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변창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인 사관학교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번에 아주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김남국이가 숨겨놓은 전자직업 찾아냈잖아요. 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클레이페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발행 주식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걸 했다는 게 이게 자금 세탁한 것 같다. 예. 발행 주식이 많으면 우리도 보통 주가 조작 세력이 코스닥이나 벤처기업 주가 조작하지 예.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갖고 주가 조작하는 놈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너무 할 수- 커서 어떻게 감당이 할 안 수가 돼요. 없죠. 깔려 죽어요 그 주식에. 예, 막 신생 그렇게 그렇죠. 그 상장된 거 이런 걸 그렇죠. 가지고 장난치지 예, 않습니까? 클레이페이 같이 발행 목적 발행량이 아주 적은 거 이거 갖고 했다는 거 하고 또 김남국 얘기는 투자 손실 봤다. 이것도 알리바이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게 상장됐을 때 가격이 중요하지. 자기가 일부러 좀 손해 본 척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 그 가상 코인까지 스와핑, 바꿔치기 예. 이거 하면은 여러 가지로 손해 봤다는 거 나타나는데 또 한쪽에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을 챙겼을 수 있다. 그래서 김남국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전 세력, 네. 이른바 주가에서 네. 작전 세력이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도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정리해주고 예. 이제 수수료를 한 20% 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설거지라고 그렇죠. 자기들 은어로. 그러니까 상장 주식은 금융감독원도 있고 여러 군데서 증권거래소에서도 다 거래량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 대주주는 또 거래할 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다 보는데 가상화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작전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시장판 대장동입니다. 이게 코인이 자본시장에 있는 대장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범죄는 우리 어떻게 보면 혈액을 자본시장이 우리 몸에 산업자금을 대주는 인체 혈액과도 같은 거거든요. 여기 들어와서 장난쳤다는 거는 정말 죄질이 나쁜 겁니다. 우리 산업계의 수혈하는 피를 말라버리는 그런 범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장동보다 100배, 1000배 나쁜 범죄가 이 가상화폐를 통한 주가 조작이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네. 이 김남국의 코인 매매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통해서 대선 자금으로 네. 이렇게 흘러간 것 아니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하나는 이게 적용 법규가 미비하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검찰에서 브리핑한 거 보면은 증권으로 네. 이렇게 간주하는 법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지난번 루나 테라 코인 사태 때도 이게 증권으로 예. 이렇게 간주를 해서 증권으로 보고 예. 이 코인 예, 예. 이것도 증권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예. 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루나 테라 코인 예. 사건을 처리를 했는데 이번의 경우 지금 많은 그 법조인들도 김남국이 그를 처벌할 법규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랬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이거 증권으로 보든가 네. 그게 안 되면은 이 코인 거래소에 대한 업무 방해죄 네. 이렇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브리핑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 놈들이 특히 민주당 의원 놈들이 참 나쁜 놈들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이 가상화폐 관련 법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척만 하고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었죠. 그래서 루나나 뭐 이런 거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법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좀 허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김남국이가 보유했던 코인 위믹스 뭐 이런 것도 증권으로 보고 하겠다 뭐 이랬는데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하긴 해요, 사실. 법원에서 무슨 법원 요새 법원 꼴통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꼴통들 진짜 많더라고요. 누구죠? 그 강서구청장 같은 사람. 예, 김태우. 예, 그런 사람을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법원에서. 그리고 최강욱이는 네. 대법원에 최강욱이 올라온 지가 1년 그런 동안 놈들은 묵히고 재판도 있고. 안 하고 놔두고. 여기는 아주 정광석같이 조국 3개월 재판 만에. 같은 것도 아직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질질 끌어요. 그리고 그 강서구청장은 벌써 공익제보자거든요. 공익제보자. 그걸 날려버린 이 건데 이런 것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정권 그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건 간에 저는 증권으로 보고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검찰에서 법원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도 대비해서 사기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수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틀림없는 증권은 증권이에요. 근데 다만 가상화폐 법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법이 미비하니까. 그렇죠. 그게 좀 약점이고 김남국 같은 놈들이 그런 거 법 하는 걸 원했겠어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예. 그러니까 재산 공개에도 싹 빠지고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검찰의 지금 수사 의지랄까 네. 이런 것은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그렇죠. 김남국뿐만 아니라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지금 장경태 의원이라든가 전용기 의원 이 가상화폐 뭐 진흥법인가 만들어 그 발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의원들, 보좌관까지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지금 뭐 가상화폐 법도 만들어가지고 이론이라도 이론어치라도 갖고 있으면 다 신고하겠다. 있는데 다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김남국한테 오는 화살을 이렇게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청문회도 하고 또 전수조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초점을 니나 내나 피장파장이다. 지금 이쪽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저는 검찰이 중요하다고 봐요. 검찰에 대해서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밝혀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김남국이가 언제까지 예. 뭐 잠적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회도 열려 있고 법사위에도 김남국 책상은 비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뻔뻔한 놈이죠. 예, 다 세비 받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도망 다니면서 세비 받아요. 예. 예. 보좌관 9명 두고. 예. 그래서 김남국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원도에 가서 저 핸드폰 그 뭡니까 그 주요 핵심 예. 그거 다 빼서 버려버리고 그렇죠. 빈깡통 갖고. 빈깡통 제출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경포대 앞바다에다 버리면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저 이재명이가 가장 나쁜 놈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나쁜 놈, 덜 나쁜 놈 이렇게 다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기. 그렇게 됐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이라는 최고의 범죄자가 지금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김남국, 아이고 그래 내가 한 거보단 네 거는 뭐
비슷하네. 나보단 좀 덜하네. 이런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단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해놓고 우리 당 아니다. 모르는 척하고 김남국은 도망다니고.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자기들은 이 이재명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365일 국회를 열어놓고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잠적해가지고 오리무중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김남국이가 당초는 그랬잖아요. 뭐 수사고 조사고 떳떳하게 받겠다, 당당하게 받겠다 해놓고 저렇게 잠적해 버렸단 말이에요. 뭐 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자기의 거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검찰한테 제시를 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조사를 받는 게 김남국의 사는 길이고 민주당이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또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예. 이제 뭐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저 82년생이거든요. 예, 한참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만으로 이제 40살, 41살이에요. 예. 이게 미래를 뭐 살아야지 언제까지 저렇게 도망 다니겠습니까? 김남국이라고 남국으로 도망가라고 이름을 남국으로 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떳떳하게 나와서 있던 걸 소명하고 통장 다 까고 이래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김남국이 이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보여지는데, 예. 아무튼 뭐 김남국 의원은 빨리 나타나는 게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